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오늘은 급하게 김태훈 프로와 약속을 잡고 드라이버와 아이언을 배우러 전주로 갈 건데요. 지금 1시쯤 됐는데 지금 전주로 가면 한 5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예, 걸려요. 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오늘은 장타, 드라이버를 배우기 위해서 김태훈 프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훈 프로 나오시죠. 네. 한마디 해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김태훈 프로입니다. 저에게 친한 형이 이게 어떤 공약을 걸었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제가 이런 자리까지 나오게 됐는데 이게 좀 필드로 나갔으면 좋았겠는데 좀 여건이 안 돼서 이런 누추한 스크린에서 누추한은 아니고 누추한은 아니고 네. 스크린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튜브나 아니면은 방송 같은 데에서 많이 김태훈 프로님의 어떤 장타의 드릴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저희는 더 깊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훈 프로님 혹시 장타를 내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많이 봤는데 네. 백스윙 탑에서 쉬었다 쳐야 한다. 동양인은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나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전 방송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몇 가지 강조했던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가속 구간하고 이제 백스윙을 할 때 본인의 맞는 크기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은 힘이 워낙 좋다 보니까 빠르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신 거는 이제 약간의 텀을 두는 힘을 모아서 때릴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다른 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아무래도 제가 큰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썼는데 또 장타를 하라고 해서 이번에는 좀 다른 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새롭게 제가 요즘 조금 중요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백스윙 턴을 조금 더 쉽게 어깨 턴을, 바디 턴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아무래도 몸으로 보여주시는 게 훨씬 빠르죠. 네.
그 보통 백스윙 턴이라고 하면 또 특히 어깨 턴이라고 한다면 많이들 듣는 얘기가 뭐 하체는 최대한 고정을 시켜라. 그리고 제가 했던 얘기지만 이 최대 고정을 정말 올곧게 제자리에 정위치에 고정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골반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골반이 돌아가고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데에서까지만 제가 백스윙을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하고 싶은 거는 그 컨트롤이 되는 그 각도를 조금 더 쉽게, 더 어깨 턴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백스윙을 하실 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 왼쪽 어깨를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쪽 어깨를 더 집어넣으려고, 백스윙 키우기 위해서 유연성이 받쳐준다고 한다면 이쪽 어깨를 더 길게, 더 깊게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보면은 아무래도 상체가, 머리가 많이 움직일 수도 있고, 너무 이걸 깊게 집어넣으려다 하다 보면 이게 골반이 버티지를 못하고 뒤로 빠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를 조금 쉽게 어깨만 더 깊게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 어깨를 같이 써주는 거예요. 보통 백스윙 하실 때 왼쪽만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백스윙은 왼손, 다운스윙은 오른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 방법보다는 이것만 깊게 넣기보다는 이거는 아무래도 평소에도 연습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잘 들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오른쪽 어깨를 백스윙 시작과 동시에 뒤쪽으로 빼주는 겁니다. 뒤쪽으로. 이거는 원래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로 오른쪽을 약간 뒤쪽으로, 옆에서 보면 여기서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거겠죠. 백스윙을 이런 식. 근데 이게 또 뭔가 좀 잡아당기는 느낌인가요? 이 어깨로만 따지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되겠죠. 뭔가 이렇게 좀 잡아당기는 느낌. 근데 이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걸 당기면서 팔이 뒤로 빠지면 안 됩니다. 백스윙을 한다고 하면 이걸 뒤로 잡아당기다 보면 팔이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플라잉 엘보가, 그렇죠. 닭날개라 그러죠.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이걸 주의하시고, 손은 최대한 제 몸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유지를 하면서 어깨만 뒤로 빼주는 겁니다. 이게 빠지지 않게 어깨만. 그러면 몸이 이 하체와는 상관이 없이 어깨 턴이 훨씬 더 많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이게 왼쪽 어깨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을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필드보다 똑바로 가네요. 필드보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몇 개만 더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팔이 안 좋아가지고. 왜 팔이? 지금 얼마 전에 운동하다가 좀 다쳐가지고 팔을 많이 못 써요. 그래서 지금 거리도 크게 얼마 안 나갈 텐데. 이럴 때 또 김태형 프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빼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빼는 느낌인 거죠. 이게 저는 이게 어디서 레슨을 잘 받지 못하고 아무래도 혼자 책 같은 거 보고 많이 연구를 하는 편인데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제 경험상의 레슨인데 제가 해본 결과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백스윙 턴에 대해서 저도 좀 몸이 딱딱한 편이라 어깨 턴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데, 이걸 하면서 조금 더 돌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하체를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백스윙 가셔가지고 멈추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제 그 가리키는 회원님 중에 백스윙에 올라가서 김태형 프로가 백스윙 탑에서 쉬라고 해서 쉬면서 하체도 쉬고 상체도 쉬어요. 그게 맞나요? 그건 아니죠. 제가 이거를 쉬었다 치라고 하니까 주무시다가 쉬었다가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몸의 컨트롤도 안 되고 공도 잘 때릴 수가 없게 되고 스피드도 오히려 더 낼 수가 없게 돼요. 스윙 중에
정확하게 온 몸이 정지되어 있는 순간은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그 쉬었다 오라는 얘기는 백스윙에 진행을 해서 이 전체적인 몸이 탑이 완성이 됐을 때 이 손은 제가 아까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손은 하체가 끌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제가 기다리라는 얘기는 손이 기다리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손이 예. 기다리고. 이게 뭐 결국에 되는 그 트랜지션의 한 동작인데 되면서 약간의 교차돼서 분리가 되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하체가 끌어오는 걸 손이 기다리고 나중에는 따라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보여드리면 백스윙에서 그냥 멈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 손이 리듬을 타면서 하체가 끌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 그 엑스팩터가 조금 더 강하게 몸이 꼬여서 예. 교차되는 거. 네. 상체는 이쪽으로 가고 하체는 예. 이쪽으로 가고. 상체는 더 보내주면서 하체는 끌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이 정확하게 하체가 끌고 오는 방향대로 내려올 수 있게. 근데 이게 멈추고 혹은 그 전에 잡아당기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손을 많이 쓰는 스윙인 거예요. 아무래도 이 손이라는 게 온 몸에서 가장 움직이기 쉽고 반응하기 쉬운 근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힘을 쓰려고 하면 얘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게 되는데 팔이 가볍다 보니까. 예. 그거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이제 몸이 끌어오는 대로 손이 따라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쉬었다가 치라고 했다고 해서 하체까지 쉬는 게 아니라 상체는 이쪽으로 가면서 하체는 반대쪽으로 트랜지션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 온 몸이 정지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골프를 할 때 뭐 동해물과 백두산, 뭐 에델바이스 이런 걸 해서 올라가서 한숨 쉬었다가 치는 걸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장타를 내시려면 그런 부분은 좀 더 삼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다운스윙을 할 때 왼쪽 무릎을 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릎을 유지하고 가야 하나요? 김태용 프로님께서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사실 무릎을 좀 이렇게 지반력을 쓰라고 가르치는 편이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려오면서 얘를 밟아서 약간 튕겨라. 이게 일단 스타트는 이런 식으로 밟아서 그 다음에 이걸 유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체가 내려오면서 얘는 어쩔 수 없이 펴지게 되는데 제가 레슨을 많이 해보고 또 많이 지켜본 결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 역시도 정확하게 되고 있지 않고요. 저 찍어보면 저도 공이 제가 하는 얘기는 맞기 전에 대부분이 펴져서 공을 때려내야 되는데 저 역시도 이걸 연습을 많이 했고 하는데도 공이 맞기 전에 무릎이 펴지질 않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공이 맞고 그 다음에 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늦게 펴집니다, 무릎이. 저는 일찍 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그 무릎이 굽어 있는 이 양에 따라서 공이 맞고 안 맞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것도 불과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됐, 정말 며칠 안 된 걸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하고 나서 공이 조금 좋아졌어요. 구질이요? 예, 구질이 이제 전에보다 특히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전에보다 훨씬 올려 때릴 수 있게 됐고요. 뭐 아이언 같은 거는 아직은 큰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 일단 티에 올려놓고 치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전에보다 더 올려 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걸 하면서. 무릎을 안 핀다는 건가요? 아니죠. 백스윙이 완성됐고 근데 정말 잘 치는 세계적인 선수들은 이 동작이 됩니다. 무릎을 피는 거요? 아니면? 지반을 이용하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은 그 타이거즈나 뭐 로리 맥길로이나 이게 정말 큰 대단한 선수들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셔야죠. 전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선수들의 스윙을 보자면 가서 이런 식으로 몸이 더 움츠러들었다가 이 펴지면서 공을 이런 식으로 때릴 수 있는 스윙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거를 보고 아마 많은 선수들이나 아마추어 분들이나 이걸 따라 하려고 하실 텐데 저 역시도 그랬고 근데 저는 그걸 못 합니다, 지금. 저는
저도 이제 거의 말이 이상한가요? 18년이 저 골프 한 지가 18년이 됐는데, 예. 지금까지도 이게 정확한 동작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하기는 네. 따라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정확한 이 모양을 내기에는. 보여주시죠. 어떻게 지금 바뀌었는지. 예, 제가 지금 하는 동작은 네. 백스윙은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백스윙은 하기에는 이 탑까지는 그냥 같은 동작을 내오는데 네. 집안을 일부러 네. 더 눌러서 가기보다는 네. 그냥 스무스하게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동을 시킨다. 네. 그러니까 집안은 밟는 힘은 좀 약해지긴 하겠지만 네, 네. 이 턴이나 왼쪽으로 체중 이동이나 이거는 훨씬 빠르게 됩니다, 이게. 아, 그렇구나. 예. 백스윙 탑에서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한 번에 가는 거죠. 네, 네. 왜냐면 결국에 우리가 하기 위한 동작은 집안을 이용을 해서 이 동작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차선책으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결국에 공이 맞는 동작은 같은데 네. 뭐 단점이 있다면 조금 밟는 힘이 약해서 의도적으로 네. 무릎을 많이 피지는 않다. 일부러 얘를 튕기듯이 피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그냥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집에 가나. 밟는 이 힘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바로 아, 예, 바로 그냥 이 슬라이드를 하면서 바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을 때리는 힘은 조금 약해질 수는 있는데 훨씬 공이 정확하게 더 좋은 구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그 하체의 느낌을 공을 한번 치시면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하자면 전에 원래 하던 스윙은 이런 식으로 네, 약간 예전에 예. 그 타이거즈 예,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 힘을 모았다가 때리는 이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엉덩이가 지금 제가 하려는 스윙은 훨씬 좀 부드러워. 이런 식으로 훨씬 이동이 빨라요. 예, 훨씬 더 빠르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전에 이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더 지탱을 해서 공을 때릴 수가 있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벽을 만든다라는 느낌이 없나요? 그거는 벽을 일부러 만드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면 전에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하체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벽이 만들어집니다. 아,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잘 아시겠죠? 이번에 뭐 김태훈 프로님의 장타를 내기 위한 어떤 팁 그리고 되게 따끈따끈한 거라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향 네. 또 김태훈 프로님의 또 드라이버의 거리도 거리지만 또 방향이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진 않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전에 근데- 네. 제가 되게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그 충주 요즘은 임페리얼이라고 하죠. 그 14번호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네, 도구를 돌아가는 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제가 거기서 김태훈 프로님이 그때 이제 김태훈 프로 학생이었죠, 그냥. 학생 때였죠. 하는데 굉장히 오래전이죠. 팀이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김태훈 프로가 드라이버를 또 치다가 결국은 아이언을 치고 우측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공이 하나밖에 안 남았었어요. 예, 완주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도 요즘은 이제 거의 입수가 없죠. 네,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그래요. 오늘도 이제 같이 이제 아마추어 분들하고 이제 필드를 갔다가 왔는데 혹시 만약에 되게 페어웨이가 좁잖아요. 네. 좁으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일단 생각을 하는 부분은 뒤에서 코스를 보면서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어디가 위험하고 어떤 쪽을 공략을 해야 되고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네. 스윙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끔 만드는 루틴이 필요해요. 뭐가 네. 있을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는 모 프로님께서 그냥 오비가 날라면 날아라고 그냥 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을 정말 가질 수 있다면 네.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네. 근데 날라면 날아 하는데 정말 나갑니다. 정말 나가요.
그러면 저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손해 나 오비가 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지금 이 자리 짧은 시간에 루틴을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네. 정말 쉬운 드릴을 하나 가르쳐 드리자면 네네. 티를 굉장히 낮춥니다. 티를. 잠시만요. 네. 뭐가 티.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저는 이제 좀 뭐 오비가 날라면 날아 이렇게 가르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자신 없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오비가 날라면 날아 이렇게 가르치는 네, 부분도 가볍게 가져가라는 생각을 주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맞아요. 네, 저는 아무래도 선수다 보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해 주시는 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신데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모르니까. 예.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직업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일단 더 쉽게 할 수 있는 드릴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티를 굉장히 낮게 꽂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우드를 칠 때 티를 놓잖아요. 티샷으로 할 때. 그것보다 아주 약간만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바닥에 붙어 있는 느낌? 그러면은 예. 거의 한번 다시 쳐보시겠어요? 그래서?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공이 아예 안 공이 보이는구나. 거의 안 보일 거예요. 공이 아예 예.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놓는 이유는 일부러 탑볼을 치기 위한 방법이요. 탑볼을요. 예. 볼을? 탁구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예. 예, 일부러 탑볼을 치기 위한 이런 드릴인데, 네. 이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일반 스윙을 하셔야 돼요. 일반 평소에 하고 있는 스윙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티를 이것보다 전에는 이것보다 한 이 정도 티를 꽂았을 텐데, 네. 그럼 이때 공을 때려내기 위해서는 채가 이만큼 지나가겠죠. 저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쪽에서 제가 예.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티를 네. 한 이 정도 놓게 된다면 네. 그 채가 한 이 정도 허공을 지나갈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정도의 허공을 지나간다고 하면 네. 지금 이 티 높이에서는 굉장히 밑에 맞습니다. 그 스위스팟보다 밑에 맞아요. 맞겠습니다. 예. 네. 밑에 맞는데 이렇게 때리는 이유는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칠 때 몸이 달려나가서 탑볼을 치게 되면 스핀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백스핀이. 네네. 그렇게 되면 가서 공은 솟게 되고 그때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횡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공이 나오게 되는데 거리도 안 나고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스윙을 하면서 탑볼을 때리게 되면 백스핀이 굉장히 줄어요. 굉장히 줄고 탄도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거리는 손해를 조금 보죠. 얼마 정도 돼요? 제가 느끼기에 한 15에서 20 정도는 예, 제 거리에서예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손해가 좀 덜 날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한 15에서 20 정도 거리가 덜 나긴 하는데 훨씬 안전해요. 페어웨이가 좁은데요. 예, 티를 높게 꽂고 미스가 났을 때보다 네. 일단 채공 시간이 적어요. 낮게 가기 때문에. 낮게 가기 때문에 공이 일찍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런이 많겠죠, 이거는. 맞바람 같은 거 불 때도 굉장히. 예, 그때도 이 방법을 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페어웨이가 좁은 코스라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이 산악 코스라는 얘기예요. 뭐 해저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산악 코스가 있는데, 티를 높게 꽂고 높이 치면 대부분 나무 위로 날아가요. 위로 날아가서 같은 만큼의, 슬라이스가 낮다고 치면 나무 위로 날아가서 살 방법이 없죠. 네. 근데 탄도가 낮으면 이건 좀 편법이긴 하지만 탄도가 낮으면 나무를 맞고 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이것도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스윙을 하는 거예요. 혹시 근데 공이치를 뭐 네, 공이치도 똑같습니다. 예, 그런 건 없어요? 예, 공이치도 똑같고 채도 짧게 잡고 뭐 이런 거. 채도 그냥 그대로 똑같이 잡고 제가 원래 하던 티도 이만큼 꽂았을 때 원래 티를 꽂았을 때의 스윙을 그대로 하면 돼요. 네. 예. 근데 아무래도 낮게 꽂다 보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채를 밑으로 지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덤벼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게 가장 주의할 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궤도도 이렇게 아웃인으로 되고 그러면 스핀도 이렇게 슬라이스를 많이 나게 유발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스윙을 그대로 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탄도가 그러면 예, 아까 제가 쳤던 거에 비해서 네. 탄도가 훨씬 낮게 가죠. 네네, 훨씬 낫네요. 훨씬 낮고 이게 뭐 스핀이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수치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그 탑볼을 올려서 때리게 되면 확실히 스핀은 줄고 탄도가 낮아지고 땅에 일찍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많이 구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 페어웨이가 좁거나 아니면 뭐 맞바람이 많이 불거나 할 때 이 방법을 좀 애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러면 평소에 티 높이가 지금 어느 정도로 꽂으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꽂는 티는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 요 정도 됩니다. 예, 그 헤드 위로 절반이 조금 더 올라올 거예요. 아, 3분의 2 정도. 예, 이 정도 그 흔히들 얘기하는 그 절반 올라오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꽂는 편인데, 3분의 2 정도. 예. 네. 근데 제가 그 낮게 쳐야 할, 또 안전하게 쳐야 할 홀에서는 저는 쇼티를 애용을 해요. 드라이버로 쇼티를 예, 쇼티를 애용해요. 아, 진짜? 예. 그래서 뭐 물론 잔디가 이렇게 바짝 깎여 있는 팀그라운드에 할 텐데, 이거 한 2cm? 예, 2cm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안전하게 쳐야 할 홀에서는 티를 요만큼 꽂고 칩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제가 다른 몇몇 선수들한테는 알려줬는데 네. 좋은 소리가 처음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치면 처음에는 안전하게 쳐야 한다 이것보다는 네. 낮게 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참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전 탑볼을 치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선수들은 당연히 탑볼을 치면 스핀이 많이 먹는다. 네. 공이 솟게 된다. 뭐 날리게 된다. 이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하면 한 번 하셔서 공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맞게 되면 네. 아마 어떤 제가 말을 하는 건지 아실 거예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요한 부분은 똑같은 스윙을 해서 올려 때리면서 탑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포인트예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 이제 방향까지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좀 어떠십니까? 오늘 이렇게 해보시니까. 굉장히 부담이 없네요. 굉장히 큰 스튜디오에 사다가 이렇게 스크린을 사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정말 저희가 필드에서 하려고 컨트리 클럽도 다 빌리고 다 했었는데 이제 뭐 김태훈 프로님도 워낙 바쁘고 뭐 저는 바쁘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케줄이 안 맞아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실내에서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아이언 비거리 늘릴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근데 비거리는 뭐 금방 한 거랑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방향성? 근데 방향성도 좋아지나요 이게? 방향성? 어차피 같은 스윙인데. 같은 식인데 어떤 노하우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안 부셔? 응. 괜찮아? 응.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너 저쪽 가 있어. 뭐 소리도 없이 그냥 갑자기 혼자 인사할 거면 같이 하든가. 옆에 사람 무한하게. 사람 떼고 처음 하는 거지. 깜짝 놀랐네. 아, 참.